저는 원래 정치인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20여 년 했었고요. 누구보다도 정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정치 일선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정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정치의 입문의 뜻을 밝히고 제8회 지방동시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첫 도전에 당선되게 되었는데요. 일단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의원이 기본적으로 당선되는 영예보다는 의원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 그리고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다라는 조금 맹목적인 좀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사람이 한번 했을 때 다른 사람하고 또 한번 비교도 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셨는지 또 흔쾌히 한 번에 또 군의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매일매일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은 적극 후원해 주시나요? 지금은 네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그 행복을 추구하면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주민의 행복을 찾는 선에서 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또 부모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반반이신 것 같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도 원하고. 원론적인 답변이시네요. 네, 의원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난 3년 동안 22건의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지금 담양군 의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조례 건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견제나 감시를 하는 기능까지 동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법활동에 가장 매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2022년 그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분들께 받은 이유가 아침에 제가 7시에 좀 출근하는 날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 있는 날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사무실에 문 닫고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께서 저 의원은 왜 나와서 저렇게 뭘 하지? 라는 말씀을 하시다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공부를 하지?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단히 한 2년 정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이제 그런 오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오해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는 만큼 또 공무원들도 보여줄 수 있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바로 대답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단히 좀 시험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토탈사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분야에 치우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주민 전체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형평성 있고 가장 중요한지를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지 않는 상호 간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여러 가지 이제 시행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주변에 많이 알렸고, 그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목소리를 같이 내주면서 지금은 면 단위 단위농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담양의 단빛문화지구라는 신도시가 저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자연 환경을 손을 대다 보니 고가지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았던 두꺼비들이 굉장히 많이 로드킬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가지에 있는 두꺼비의 안타까움을 굉장히 좀 마음속 깊이 좀 주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 고가지의 두꺼비라고 해서 특정 지명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 기억에 더 많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지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고, 그래서 단빛문화지구에 지금 이제 고가지, 두꺼비 등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환경과에서 재작년에 2,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벌어졌던 그 행정의 연속성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하시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담양 같은 경우에는 광주 인근 도시이면서 도시 지역에서 너무 농촌 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이주민들께서 많이 찾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화합행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고 한 주민으로서 어울릴 수 있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고 발의된 해에 예산을 6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약 3년간 지속적으로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행사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 되는 담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그래 한번 해주시죠. 네. 그만. 예. 제가 처음 발휘했던 조례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제가 싫어했을 관련한 조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이긴 하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 먹는 양에 비해서 반병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오해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술 자리를 좋아하지 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술을 한 달 이상 안 먹어도 술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하는 운동장에 있을 때는 제가 머리가 너무 맑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힐링하는 것 같고 행복합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 행정, 그리고 주민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는 상호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과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중간자적인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항상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보통 짧게는 뭐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대부분의 이제 의원님들은 초선이시거나 많으시면 이제 3선 정도의 의원님들이 담양에 계시는데 조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회 회기를 100일로 90일에서 100일로 늘렸고 그리고 당선인이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저는 민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항상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제가 수렴하게 됩니다. 수렴하게 되면 일단 민원의 적절성 그리고 합리성, 공익성 등을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죠. 따지고 이게 민원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분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분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충분하게 공무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다시 저는 또 민원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제쯤까지 해결될지에 대해서 뭐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기다리시거나 좀 불편한 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란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그런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년 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4.H 연합회 청년 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농업유통과 축산원회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병행하여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청년 농업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민호는 이렇게 다양한 그 성별과 부류와 계층에서 이제 다 접수를 해 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래 그 행정과 소통하기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 민호는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1개월, 2개월씩 마음속으로 담아놓고 계시다. 이제 차마 이게 말해도 되나 싶을 때 이게 좀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뵈면 사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시거든요. 근데 민원 뭐 합리적이고 공익적입니다. 충분히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민원이 해결되면 진짜 가장 행복한 하루이신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 민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마음이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것도 별로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민원들 중에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민원을 이제 제기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까지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합리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을 좀 저는 대부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해결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26년 6월 3일 제10회 지방통치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운동과 또 의정활동을 동시에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임기가 보장된 6월 30일까지는 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2020년 담양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2025년 올 여름 한 해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기후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에 있어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한 시책을 조금 더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제 솔직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별로 좀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담양에서 계속 사셨던 분, 고향이신 분,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담양에 들어오신 분, 이런 분들은 담양에서 편안한 그 노후를 해서 웰다잉을 하는 게 가장 큰 게 바람이시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은 담양에서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담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담양에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담양에서 조금 더 내가 무엇인가 기여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애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약간 그런 담양을 원할 거고
젊은 친구들이나 미래가 많이 남은 친구들은 담양이 내 고향이면서 담양에서 평생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담양이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양은 무엇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너무 절제된 표현이다. 사실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복지를 생각을 하고 그 AI가 도입되는 시대에 단편적인 어떤 한마디 키워드로 담양을 결정할 수는 없다. 저는 그 생애 주기별로 각각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예. 네,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호응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거리가 먼 정치인인 것보다는 늘 가까이 있는 가족 같은 그런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불편할 때 불러주시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는 가족 같은 저희 국민들이 되주시면 좋겠고 저 또한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